인생의 가장 멋진 출발점은 불행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누구나 좋지 않은 일을 겪으면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버틸 힘조차 잃어버려 무기력하고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고 자기 자신이 부정되는 경험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혼란 속에서 점점 더 괴로움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불행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새로운 국면이 멋지게 펼쳐질 수 있다면 어차피 이왕 나에게 찾아온 불행이라는 고약한 대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책과 이야기가 있는 돌다리 동네 책방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은 김종원 작가의 원래 어른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입니다. 품위 있고 배려 깊은 어른이 되고 싶은 당신에게 필요한 최고의 지침서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무겁지 않으면서 소소한 일상을 마주할 때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골라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어른으로 부를까요? 법률상 정의된 성인의 나이와는 별개로 우리가 어른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눈높이와 책임감은 꽤 다양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어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자신의 이유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당장 자신을 위한 최선의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저자의 이 말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에서 이야기한 불행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삶은 시간의 연속이고 그 시간 속에서 좋은 일은 누구나 잘 넘길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불행한 상황이 닥친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저자가 이야기하는 어른의 정의인 자신의 이유로 사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불행의 역설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낮게 무너진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 누가 진짜 내 편이고 나에게 긍정적인 힘을 주는 사람인지, 누가 걸러야 할 대상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나의 부족한 부분인지 내 스스로의 취약점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그 불행한 시간을 통해 자신과 주변을 다시 돌아보고 재정비할 수 있게 된다면 다시 출발할 때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모차르트나 쇼팽은 기존의 음악가들이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화성을 선보이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협화음이 듣기 좋은 음악이고 불협화음은 듣기 불편한 음악이라는 기존의 음악적 공식으로 보더라도 이는 분명 불협화음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장들의 불협화음이란 이런 정의와는 전혀 다르게 듣기 불편한 음악이 아닌 새로운 멋진 음악의 한 모습으로 후세에 사랑받고 있습니다. 음악의 감칠맛을 더해주고 밋밋하지 않게 곡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실패와 불행이라는 삶의 진행 코드가 이런 불협화음이라면 어쩌면 그를 통해 삶이 좀 더 특별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꿈과 목표를 성취하는 게 어렵고 소수에게만 허락되는 이유는 개척하려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순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이런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요? 저자는 어떤 분야에서든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서 이를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버텨라. 많은 사람들은 보통 6개월도 되지 않아 확신을 거두고 사라진다. 핵심은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으며 꾸준히 버티는 것이다. 여기에서 벌써 많은 수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버티는 나는 소수의 상위 그룹에 속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세상의 90%는 이미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라. 이 사람들은 매번 하지 못하는 이유만을 늘어놓으며 출발선상에조차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없다고만 하는 사람들이 이미 90%라면 그 반면에 자신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버텨내는 사람은 확실히 100명 중 상위 10명 안에는 드는 것이 아닌가. 오늘 생각을 바꾸면 내일 인생이 바뀐다. 언제나 인생이라는 놈은 생각이라는 선불을 요구한다. 사람의 가능성을 100%라고 한다면 5%는 이건 불가능하지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또 5%는 한번 해보자 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부정적인 마음이나 긍정적인 마음 중 더 강하게 끌리는 곳으로 따라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95%의 힘을 부정적으로 쓰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된다는 확신으로 시도하면 95%의 힘을 긍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셈이 됩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가진 능력을 19배 끌어올리는 법칙입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애초에 가진 실력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긍정의 마인드를 선택해서 순식간에 모든 능력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성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 된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대로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굳건하게 자신의 목표를 바라보며 실천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핑계가 없지만 처음부터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생각의 힘에는 이렇게 일상의 모습을 결과로 이끄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어제의 자신을 집중해서 보라. 오늘의 타인이 아닌 어제의 당신에게 성장에 필요한 모든 답이 있다. 어제의 자신에게 모든 답이 있다는 저자의 이 말은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제 내가 잘했던 선택이 오늘 나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 어제 내가 잘못 들어섰던 길이라면 오늘의 나는 더 큰 깨달음과 확신으로 올바른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일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 갈지에 대한 그 무엇보다 명확한 비전과 희망으로 자리 잡을 테니까요.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쓴 글을 보면 부끄럽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 부끄러움이 10년 동안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라고 생각되기도 해서 나는 지금의 내 글이 10년 후에 부끄러웠으면 좋겠다. 자신의 과정을 삶의 성장으로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찾아 노력하는 그 말은 오래도록 되새겨지며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자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제각각이듯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모두 다른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을 거르고 어떤 사람을 곁에 둘 것인가를 잘 생각하는 것 또한 나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이 평소 하는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증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게 되겠어? 그렇게 잘 될 것 같으면 다들 했겠지. 내가 그렇게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하겠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결론을 먼저 들이밀거나, 과정 중에서 문제에 부딪힌 당신을 향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혹은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일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좀 아니다 싶더라니까.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을 전염시키고 모처럼 용기를 내서 새로운 길에 들여서려고 하는 사람을 힘 빠지게 합니다. 내가 아닌 타인의 일을 판단하고 훈수 두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지만 정작 그 가벼운 훈수질에 힘을 뺏기고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것은 당신 자신이니까요. 당신이 가슴에 품은 모든 근사한 꿈이 현실에서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라는 항구가 당신이라는 거대한 배를 받아들일 크기가 되지 않아서이다. 한마디로 그들의 시야와 크기로는 당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의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그저 맹렬히 앞으로 가라.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작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런 이유보다 더 큰 문제는 쉽게 조롱과 훈수를 일삼는 그들의 말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보다 더 먼저 주변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고 보다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 곁에서는 좋은 영향력을 흡수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나의 좋은 기운조차 시들게 되니까요. 나에게 좋은 사람들과 좋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이유 없이 돈을 쓰거나 과장된 말로 부담스러운 칭송을 하는 사람은 일단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용도에 따라서 상대를 취하거나 버릴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내가 더 지켜내야 할 사람은 나에게 진정 어린 마음과 시간 그리고 믿음을 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잘 지내지? 소식 궁금해서 연락했어. 늘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당신이 바닥에 웅크리고 있을 때나 무대 중앙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나 한결같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그들을 놓치지 마세요. 인간관계는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저자는 이를 다이어트 과정과 유사하다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실제로 운동한 것보다 2배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했다고 착각하고 반대로 자신이 실제로 먹은 것보다 절반 수준만 섭취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결국 현실과 상상의 격차는 4배로 벌어진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살이 찌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인간관계 또한 이와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자신이 실제로 상대에게 전한 마음보다 2배 더 많은 마음을 줬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자신이 실제로 상대에게 받은 마음보다 절반 수준만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또한 현실과 상상의 격차는 4배로 벌어진다. 인간관계에 열을 올릴수록 더 악화되기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당신의 현실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품위 있고 배려 깊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중심을 갖고 주변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성장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삶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